오픈AI가 지금 2033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 용량이 250기가와트예요. 그 정도를 만들려면 이번에 1000억 달러 엔비디아가 준다는 그 돈으로는 뭐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픈AI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준 돈만 갖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다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벤더 쇼어링이 아니란 얘기죠. 일정 부분 100 중에 2%, 3% 벤더 쇼어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제 주장은 이게 전체의 2%, 3% 수준이라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그냥 대충 알면 이런 거죠. AMD하고도 계약을 했네? 뭐 이렇게 벤더 쇼어링 한 것처럼 구조로 비춰지고 엔비디아도 그렇게 했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그리고 뭐 걸핏하면 뭐 버블론이니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알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그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팔란티어 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거 입으니까 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에 제가 이거를 또 입고 나왔습니다. 시장 계속 좋으라고 제가 계속 이걸 입을까요? 저는 뭐 그분들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1년 내내 이것만 입고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름엔 뭐 좀 잘라가지고 입죠 뭐. 자, 오늘의 유튜브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특집. 사실은 GTC 행사 나오기 전에 뭘 준비했던 게 있어요. 중국의 사중전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 어쩌면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도 할 건데, 그걸 하나의 주제로 삼고 또 시향 얘기도 말씀드리고 이러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GTC 행사가 있었고, 또 그동안 지속돼서 버블론이 있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눌려 있다가 GTC 행사를 계기로 해서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 어제 GTC 행사에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럼 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까불지 마. 나 엔비디아야. 엔비디아의 대항마, 뭐, AMD도 대항마, 뭐, 그저께는 또 퀄컴이 또 뭘 우리가 출원용으로 뭘 또 만들었다고. 그럴 때마다 언론에서 버블론, 엔비디아 큰일 났다. 엔비디아가 뭐 생태계를 잠식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제 GTC 행사를 보면, 나 엔비디아야. 까불지 마. 이 생태계를 내가 지배할 거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얼개를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버블론에 대한 반박. AI 버블론 많죠, 그죠? 우리 급임들 제가 유튜브에서 AI 얘기하고 반도체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 AI 버블인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 뭐 세상에는 현상이 있죠, 그죠? 현상이 있고 현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죠? 언론 보도라는 현상 뒤에는 원인이 있고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남이 뭐 이거 A는 B야 이러면 아이고 나도 A는 B야, B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는 돈을 못 벌죠, 그죠? A는 B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주식을 싸게 파는데 나는 A는 B가 아닌 것 같고 C인 것 같아. 그러면 그게 기회죠, 그죠? 그래서 오늘 AI 버블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발표된 수많은 오픈소스 방식의 기술들 그리고 또 미래의 매출 전망에 대한 학언, 그게 현재에 나와 있는 월가의 전망치보다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제 생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AI 버블론입니다. 지금 그 버블론의 실체가 뭐냐면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지분을 사주고 오픈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벤더 쇼어링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머릿속에 지금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우리 GPU 시스템을 공급하겠다. 자금이 오픈AI로 들어가죠. 그 자금은
외부 자금으로 엔비디아 GPU 시스템을 구매하게 되고요. 오픈AI는 그 돈 갖고 오픈AI가 지금 2033년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데이터 센터 용량이 250기가와트예요. 그 정도를 만들려면 이번에 $1,000억 엔비디아가 스텝 바이 스텝발로 준다는 그 돈으로는 뭐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오픈AI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준 돈만 갖고 자기네 데이터 센터를 다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벤더 쇼어링이 아니란 얘기죠. 일정 부분 100 중에 2%, 3% 벤더 쇼어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얘한테 지분을 사서 자기 돈 벌려고 지금 하는 거고 그런 정도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겉보기에는 돈이 한 바퀴 도는 구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과 제품 시장 이 교차된 구조적 기항이다. 이를 금융으로 표현하면 벤더 에쿼티 스왑 파이낸싱 형태다. 할 수 있는데 제 주장은 이게 전체의 2%, 3%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겠죠. 야, 그러면 오픈AI가 GPU를 많이 사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얘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맞습니다. 얘 신생회사거든요. 신생회사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GPU가 많이 들어가는 혹은 뭐 XPU가 많이 들어가는 또 브로드컴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한데 이게 작은 개인 회사 그러니까 어떤 작은 영리 회사 단위로 해서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를 벗어나 있어요. 국가가 개입해야 될 정도로 엄청 커요. 앞으로도 오픈AI는 계속 돈을 누구한테서 펀딩을 받아야 돼요. 돈을 빌려서 하는 거는 그건 좀 위험해요. 그죠? 그런데 오픈AI가 지금 시장의 시가총액을 $5,000억 정도로 평가를 받고 여기에 돈을 사람들한테서 펀딩을 받고 있죠. 거기에 돈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의 소프트뱅크 전차 뛰어난 이 사람들이 돈을 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맞습니다. 오픈AI가 돈이 없어서 지분을 준다. 돈이 없어서 지분을 주느냐?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그랬고 예전에 구글도 그렇고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벤처 투자자들이 거기다 돈을 대죠. 그죠? 이 사람들이 벤더 쇼어링 하려고 엔비디아가 거기다 돈 대느냐? 아니에요. 엔비디아는 돈 벌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오픈AI가 앞으로도 엄청 큰 고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전략적 제휴를 한 거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벤더 쇼어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픈AI가 앞으로요. 돈을 많이 쓸 거예요. 돈을 쓰는데 그분들 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돈을 쓰는 거는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쓰는 게 대부분이었죠. 구글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장비 사는 데도 물론 돈 들어가지만 근데 이 AI 산업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옛날 인터넷 시절에 그거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GPU 가격이 엄청 비싸니까요. 그럼 그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사업은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없이 개인 회사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고객 중에 상당수가 국가와 맞먹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하이퍼 스케일러, 글로벌에 7개가 있죠. 그죠? 새롭게 등장하는 2개까지 해서 한 9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뭐 이런 회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픈AI, 엔스로픽, 앞으로 또 여기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사용하고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엔스로픽하고 오픈AI는 알고리즘에도 강자예요. 그죠? 이 강자 기업들은 앞으로 커지려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하고는 모델이 약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가 많이 들어갈 수 없는 비싼 인더스트리, 진입 장벽이 자체가 돈이에요. 진입 장벽 자체가 돈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선 필요로 해. 그러면 국가의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AI 산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이 생태계를 키워주기 위해서 정책도 이쪽으로 몰아주고 수혜도 주게 만들고 세금 혜택도 주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게이트 출발한 거예요.
오픈 AI가 스타게이트의 메인 참여자죠. 그죠? 거기에 오라클이 참여해 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도 참여해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정도 되니까요, 지금. 4조 달러면 대한민국 정치 전체만 1년에 벌어드는 돈이 웬만한 나라의 GDP랑 맞먹는 그 수준의 큰 기업들만 여기에 진입하고 있고, 국가가 거기에 뒤에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AI는 국가가 지원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AI 버블론에 대한 반박이, 그러면 엔비디아가 팔 곳이 없어서 이거를 지분을 사주면서까지 거기다 돈을 대고 그 회사에 이 자기 제품을 팔려고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현재까지 오픈 AI에 대한 엔비디아의 매출은 크지 않고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빅테크들, 그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그 회사들에 대한 매출이 거의 뭐 60, 70%, 뭐 8, 90%될 거예요. 이 회사들이 기업들이 메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이 기업들이 한 나라만 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 굳이 오픈 AI 안 팔아도 엔비디아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증거가요. 지금 주문을 해도 9개월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번에 계약이 2026년 말부터 2026년 뭐 중반부터 주겠다는 거니까 얘한테 오픈 AI한테 안 팔아도 돼요. 지금도 줄을 서세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이런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여기다 팔겠냐는 거죠. 우리 시장에서는 버블이다, 벤더 쇼링이다. 그분들 벤더 쇼링 맞아요. 100 중에 2%가 벤더 쇼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여기에 팔 곳이 없어서 여기에 파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가는 오픈 AI도 처음부터 이 회사는 자기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하는 스타트업이에요. 무슨 놈의 스타트업이?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트럼프 행정부도 지원해주는 이유가 AI에서 뒤처지면 진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단이 없어요. 제조업 경쟁력이 있나요? GDP 중에 70%가 서비스 나오는데 도저히 뭐 다른 걸로 따라갈 길이 없어요. 떠오르는 중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 있어서는 정책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얼핏 하면 버블론 그러는데 버블론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런 결정적인 에비던스가 있다. 버블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오픈 AI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250기가와트 만들겠다고.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필요한 GPU가 얼마나 많냐고요. 1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현재 가치 기준으로 엔비디아 GPU의 소요량은 370억 불이에요. 그럼 370억 불 곱하기 250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픈 AI가 엔비디아에게 얼마나 소중한 고객이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나의 고객으로 락인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 혈맹을 맺은 거예요. 얘가 아직은 고생하고 있을 때 이 시가총액 5천억 달러 가치일 때 내가 지분을 10%를 살 수 있는 거를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지분을 산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 오픈 AI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픈 AI는 앞으로 GPU가 필요해요. 물론 맞춤형을 몇 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맞춤형은 추론 시장에 특화된 어떤 특정 부분에만 거기만 맞춤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자율주행을 만든다. 전자상거래 쪽에 특화된 거, 혹은 또 뭐 바이오 쪽에 연구된 특화된 추론 모델, 그쪽은 맞춤형으로 해결한다고 쳐요. 근데 범용 모두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 엔비디아 제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픈 AI가 가만히 보니까, 협의를 해보니까 엔비디아한테 물건 좀 달라 그랬더니 물건이 없대요, 그분들. 그래서 난 내년부터 스타게이트에 거기다가 GPU 많이 필요한데 저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엔비디아가 야,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지금 내년도 매출할 게 다 잡혀 있는데 니한테 줄 게 없어. 그러면 오픈 AI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우리 주식 싸게 좀 줄 테니까 요거 받으시고 제발 저한테 물건 좀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5년, 6년, 7년, 8년 동안에 지금 엄청나게 단골 고객이 될게요. 그 대신에 제가 잘 되면 당신도 잘 될 거니까 내 지분을 조금 줄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분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이놈을 열심히 키워주면 이놈이 잘 돼가지고 나를 배신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얘가 나한테 지분을 준대. 아이고 그러면 좋아. 그러면 얘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니까 이 줄을 서시오 한 거 중에 일부를 떼서 얘한테 준 거예요. 우선권을 일부 준 거죠. 그럼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나도 줄 서고 있는데 나한테 안 주면 어떡해. 그러니까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엔비디아에서 발표를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도 충분히 줄 수 있게 내가 할게. 그렇게 또 후속에서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팔 곳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줄을 서고 있다는 거. 오픈AI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줄을 서 있는 것 중에 새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 지분을 줄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버블이라고 벤더 쇼어링이라고 시장에서 얘기하면서 걸핏하면 엔비디아를 들고 패고 그래서 주가가 일주일 전까지 지금부터 4영업일 전에 180불에 거래가 됐는데 180불에 거래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버블론이었고 또 하나가 엔비디아 대항만 나왔어요. 이런 거. AMD 나도 해요. AMD가 엔비디아가 파는 제품에 아마 가격이 60%도 안 될 거예요. 저거품 싼 맛에 뭐 좀 사갈 수 있어요. 또 퀄컴도 뭐 아이고 우리도 뭘 해요. 뭐 출연용 뭐 해요. 또 중국에서도 뭐 알리바바가 뭐 리스크5 그 리스크5 기능으로 만든 특수한 분에만 쓸 수 있는 출원용으로 쓸 수 있는 그거를 엔비디아 GPU 보다가 뭐 GPU가 20%만 있어도 80%를 절감하는 기술을 해요. 오만 얘기 다 하면서 그렇게 주가를 언더퍼폼 시키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GTC 행사를 통해서 한 방에 다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현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샘 울트먼하고 젠슨 항이 서로 만난 거죠. 만나서 오픈AI는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고 엔비디아는 팔 곳이 없지는 않은데 얘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약간 배도 좀 살살 아프고 지분 좀 달라고 얘기했겠죠. 너 그럼 지분을 달라고. 그래서 이루어진 딜이다. 오픈AI가 필요로 한 전체 GPU 양의 진짜 2, 3%도 안 되는 걸 지금 계약한 거고 그럼 남은 것들도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남은 모든 거를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오픈AI 지분을 사줄 거나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궤도대로 간다 그러면 다음에 오픈AI가 시장에서 펀딩할 때는 기업 가치를 뭐 7,500억 달러? 1조 달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때 사면 또 늦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찍 사가지고 지금 쫓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강력한 반증이 뭐냐면요. 제 논거의 반증이 뭐냐면요. 최근에 AMD가 오픈AI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6기가에 해당하는 자기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해서 AMD가 180불 하다가 지금 230불, 40불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계약은 가만히 보시면요, 요 계약이랑 반대예요. 오픈AI가 AMD 지분을 사요. 사는데 얼마에 사느냐 하면 주당 1달러에 사요. AMD가 가서 사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픈AI한테 뭐라고 사정했냐? 야, 내가 지금 시가가 180불인데 너한테만 1불에 내가 줄 테니 대신에 우리 제품 좀 사달라. 우리 제품이 엔비디아 제품에 비해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팔로가 막혀서 난리인데 우리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고 우리도 잘 돼야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너 230기가 하는데 필요할 테니까 6기가라도 좀 우리 거를 사달라. 그리고 샘 울트먼이 아이고 너네 거 뭐 성능도 안 좋은데 나 안 살래.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대신에 주식을 180불 하는 주식을 1불에 줄게. 그러니 그래서 그걸 받고라도 우리 거를 좀 사달라고 사정을 한 거죠.
AMD하고 오픈 AI 그 거래는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거래랑은 정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AMD하고 오픈 AI 거래는 갑이 오픈 AI고 AMD는 슈퍼 울트라 을로 지금 사정을 한 거예요. 내 지분을 싸게 주겠다고. 스탁 옵션을 부여할 때도 이렇게는 부여 안 하죠. 그죠? 내가 제3자 배정으로 너네한테 지금 진짜 주당 1달러에 줄 테니까 제발 우리 거 좀 싸게라도 좀 사가지고 가다오. 우리의 생명줄이 걸려 있다. AMD는 또 요즘 X86 CPU가 요즘 또 문제죠. 그죠? 점점 도태돼 가고 있는 구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퀄컴도 마찬가지고 지금 ARM의 CPU 아키텍처하고 X86 아키텍처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X86에서 점점 ARM으로 옮겨가고 있고, 또 하나는 리스크5라는 새로운 오픈소스 방식의 CPU 아키텍처가 또 팔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늘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ARM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지분을 엄청 허락해 줄 테니까 할인율을 몇 프로 한 거예요. 179% 할인해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고 대화를 우리 거 좀 사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 반대예요. 오픈 AI가 너네 물건 좀 다오. 물건 좀 다오. 그 대신에 이렇게 투자할 기회를 준다 이런 거니까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분들 제발 이거를 두루뭉실하게 그냥 대충 알면 이런 거죠. AMD하고도 계약을 했네. 그렇게 뭐 이렇게 벤더 쇼링 한 것처럼 구조로 비춰지고 엔비디아도 그렇게 했네.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그리고 뭐 걸핏하면 뭐 버블론이니 이러면서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알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린 거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요걸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는 AI 산업은 국가의 살을 건 승부라는 거예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백악관 차원에서 AI 인프라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에너지부가 AI 전력 수요 예측 및 데이터 센터 허가 가이드라인 작업에 현재 착수했고요. 그것은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면 GPU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반드시 지금 AI 산업의 확장을 가로막는 병목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GPU 수급, 그 GPU라는 거는 거기에 HBM도 포함되는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오르고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TSMC도 마찬가지고, TSMC의 COWOS 공정의 캐파, 그게 병목이고, 또 하나 병목이 뭐냐면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에너지가 지금 병목인 거고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버블이 아니라는 게 행정부 차원에서 국가 권력 차원에서 AI를 중요시 여기고 국가의 패권이 걸린 그런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가만히 보시면요, 국가 차원에서 원자력 에너지 AI 산업을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AI 제조기지가 국유급의 인프라 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분들 조금만 나오는 뉴스들을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을 쭉 얼개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모든 조각난 뉴스들이 지향하고 있는 거는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사우디도 모두 다 AI를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에서 뒤처져서 식민지 꼴을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돈이 좀 생겨 있으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산업혁명보다가 더 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AI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여기에서 뒤처지게 되면 다시 또 식민지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이런 걸 함께 갖는 채로 AI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분님들, AI가 이제 안보에도 쓰여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면 드론, 비행기, 미사일 이런 데 이제 막 AI가 막 들어간대요. 이제는 AI가 발전 안 된 나라들은 AI를 잘 돌릴 수가 없으면 무기 시스템에서도 뒤로 처지게 되고, 앞으로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반도체 수율, 모든 거 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정학적인
어떤 국가 간의 패권에도 AI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판, 중국판, 한국판, 일본판, 유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은 좀 약간 좀 삐리리해요. 다들 여기에 엄청 이제 목맬 거다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내용은 많지만 뭐 요약하면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면 AI 버블론에 대해서 그분님들께서 버블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은요, 국방부하고 여기 방산업체, 그 다음에 미국 행정부, 의회, 여기 서로 순환하는데요. 여기 일반 회사들은 로비 자금 열심히 정부에 로비를 하고 국가는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써야 되고 방위비를 써야 되고 국방부는 요 회사들하고 열심히 새로 AI 회사들하고 새로운 신개념의 어떤 무기 체계, 국가 방어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시스템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것 같고 요 표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AI가 국가의 안보랑도 관련이 있고 국가의 GDP랑도 관련이 있고 패권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 하드웨어 기반의 그런 인더스트리 그 중에 하나 인터넷 버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돈 못 버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뉴스들이 지금 그거를 조각나인 뉴스들을 다 모으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AI, AI, AI. 그리고 또 시장에서 그게 증명되고 있고요. 한국 시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거의 다 AI 관련된 것들이에요. 심지어 2차 전지가 오르는 것도 AI 때문에 일정 부분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ESS 늘어야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로직으로 모든 거를 지금 AI 갖다 붙이면 다 올라가요. 그 중에 거짓말하는 것도 있고요. 작은 기업들은 삐뽀삐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래서 AI 산업이 버블이 아니라는 거. 버블이 끼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전에 버블은 인터넷 산업의 버블일 때는 진하게나 다 인터넷 한다 그랬어요. 요즘 AI는 진하게나 인터넷 AI를 못해요. 왜냐하면 초기 진입 비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자들, 힘센 놈들, 이런 사람들만, 이런 기업들, 그런 나라들만 AI에 앞서갈 수 있어요. 그 AI가 잘 되려면 알고리즘 더하기 컴퓨팅 능력, 데이터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알고리즘에는 미국의 오픈 AI가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범국가적인 지원, 범국가 단위급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지원으로 거기서 짱을 먹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고 구글 제미나이도 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고 엔트로픽도 달려가고 있고 중국에는 딥시크, 알리바바, 바이두 다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투자자가 예전 인터넷 버블 때는 흥분한 대중이었고요. 그때는 진입도 쉬웠는데 지금은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뇌를 개조하는 거니까, 뇌를 바꾸는 거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산업혁명, 지금까지 모든 혁신은 피지컬, 인간의 피지컬을 대신해주고 도구를 쉽게 만들어주는 거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의식 구조를 바꾸고 뇌를 바꾸는 거니까 이건 진짜 혁명적인 거예요. 이제 막 3년 됐어요, 그분들. 그런데 버블은 웬 버블입니까, 진짜. 그런데 버블로는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주식시장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느 누군가는 숏을 하죠. 또 어느 누군가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야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니까 어느 누군가는 불편해요. 이 인더스트리 커지면. AI가 발달하게 되면 직장이 없어지거나 사업이 망하는 회사가 무지 많아요. 오늘 새벽에 GTC 행사에 나온 오픈소스 방식의 많은 기술 진보들을 봤을 때도 야, 앞으로 저 회사들 큰일 나겠구나. 이런 회사들 많죠. 그죠? 그들은 버블이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은 많이 생기겠죠. 그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분들. 남이 마련해 준 논리에 속지 마시고 그분들께서 공부해 보시면서 함께 이 정말 큰 변화의 길에 동참해 보시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